안녕하세요. 이제 송도고등학교 1학년 26학년도 마지막 6강입니다. 6강 이제 요 책은요. 요 책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6강을 진행할 거고요. 이 강의에서는 이제 6강의 1번에서 8번까지가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의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바로 갈게요. 이 글은 어떤 글이냐? 쌤이랑 보자. 인간은 감각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어떤 자연 현상들이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거든. 이런 자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인간이 충분히 지각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도구를 만들어서 이용해 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없는 그런 능력을 도구로 대체해서 우리 인간들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인간의 감각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도구들에 대한 글입니다. 갈게요. For many centuries, 수세기 동안 humans, 인간들은요,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할 때 여러분 외우세요. take advantage of 라고 하면요. 이용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법 have 플러스 pp 이렇게 가면 우리가 현재 완료 그러니까 뭐뭐 해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해 왔다 라는 해석이 돼요. 우리 인간들은 tools 도구들을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어떤 도구들이냐 관계대명사 대시 꾸며줄 겁니다. 됐어요? 여기 동사가 나와고 주어가 없으니까 이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고요. 즉 바꾸는 도구 아니면 가져오는 도구 우리의 perception, 지각으로 뭐를 가져오냐면 자연 현상 같은 거를 그렇죠. 우리 지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자연 현상이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 대시 꾸며줄 건데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없는 걸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야? 우리가 우리의 인간이 타고난 센스, 감각들로만은 지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뭔가 우리의 지각, 우리가 충분히 인식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들을 우리 인간들은 이용해 왔다라고 여러분들 해석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장 갈게요. 어떤 케이스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 이것이 뭐냐면 도구 같은 거죠. 우리 인간들이 도구를 활용해 왔는데 이런 도구들에는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뭐 하냐면 amplifying, 확장하는 것, 뭘 확장시켜주는 거냐면 신호 같은 걸 계속 확장시켜주는 도구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신호들이냐? feed into 하면 들어오다 이런 뜻이거든. 어디에 들어오는? 우리 인간의 노멀한 감각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호를 확장을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 있는데 아주 명확한 시야로 우리한테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냐면 여기서 that은요 여러분 the thing 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가져다 준대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거 필기 잘하세요. which가 that을 꾸며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여기서 또 두 번째 문법 여기에 to 그리고 이렇게 가면 투투용법이 되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해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인간이 봤을 때 너무 멀어서 여러분 저기 하늘 위에 떠 있는 별 같은 거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for our eyes 우리의 눈이 얘가 의미상 주어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우리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 배우죠. 우리의 눈이 그것 자체로 지각할 수 지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망원경이 충분히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확인했다? 신호를 확장하는 예시로 망원경이 신호를 확장시켜주는 도구다라는 예시가 나온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시. 또 이 망원경 말고 또 다른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 있는데 신호를 바꿔주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Turn A into B 이렇게 가는 거야.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죠? 다시 다른 도구들은 바꾼대요. 신호들이긴 신호들인데 여러분 어떤 신호들이냐면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꾸며주는 거죠. 목적격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 that 대신에 우리 which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왜냐 which도 뒤에서 이렇게 사물을 꾸며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신호들을요 once 것들로 바꿔준대요. 어떤 것들로 바꿔준다? 똑같아요. 대신 꾸며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꿔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도구들 중 하나가 됐어요. 신호를 바꿔주는 거는 보통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즉 expanding 확장시켜주는 건데 우리의 현재 감각의 어떤 reach 이런 범위 자체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such as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도구의 예시인 거예요. 요 예시 어떤 범위를 확장시켜주냐? 예를 들어 creating 생성하거나 changing 바꾸거나 요 두 가지래요. 첫 번째 가시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대요. 어떤 빛의 자외선 스펙트럼 같은 거 그런 기구들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소리를 바꾸는 기구들도 있대요. 어떤 소리를 바꾸는 거냐면 꾸며주면 되겠죠. 보통 우리 범위 밖에 있는 소리. 근데 뭐의 범위 밖에 있는 소리냐면 여러분 요 what 우리 what 기억나세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대명사 what이잖아. 얘네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절이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주어 이렇게 동사가 있죠. 근데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즉 우리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의 범위 밖에 있는 그러한 사운드 소리를 뭐로 바꿀 거냐? 바로 into는 뭐뭐로 이런 뜻이죠. 즉 우리 인간이 충분히 audible 들을 수 있는 시그널 소리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아니면 위에 거 말고 다른 예시야. 세 번째 예시라고 할까요? 이거 말고 다른 대안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일부 도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properties, 속성을 measure,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측정하는 도구냐? 여러분 for each 동그라미 이번에는 재밌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거든요. 얘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다 있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선생님들은 요거를 그냥 위치만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어떤 속성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있나? 우리한테는 없는 거. 우리 인간은 감각 수용 능력이 at all 전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속성들을 뭔가 측정하는 도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은요. change 바꿔준대요. 이거 보세요. measure 동사 1번, change 동사 2번 병렬 기억해 주시고요. 바꾼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that 아까 선생님이 that을 더띵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바꿔주는데 어떤 것으로 바꿔주냐? 똑같아요. 위치가 꾸며줄게요. 위치 뒤에는 불완전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있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즉 우리가 충분히 관찰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것들을 바꿔주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원래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능력까지 측정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지금 7분 컷 했습니다. 이제 2번 갈게요. 2번 바로 갈 거고요. 맨 위에 요거부터 읽을게요. summary부터. 과학적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이 글은 뭐예요? 과학적 지식은 그냥 교과서로만 너네가 교과서만 읽어도 쓸모가 없다. 즉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과학 지식의 행동 실천의 필요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매듭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necessary라는 영어 단어가 필요성이라고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외워 주셔야 되고요. 과학적 지식을 put 넣는 거야. into 뭐뭐로 이런 뜻이죠. 뭐뭐로 행동으로 옮겨라. 문제 해결하려면 이라는 글입니다. 바로 갈게요. 아이고 힘들어. 선생님 이제 2번을 한번 가볼까요? 허리 좀 한번 피고.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외울게요.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거 수거예요. 그냥 외워주세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야. 과학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즉 accumulating 축적하는 것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관찰이긴 관찰인데 물리적 세상에 대한 우리 과학자들이 관찰을 이해하고 축적하는 걸 우린 과학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 방금 위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alone 이러한 이해만 가지고서는 그 대신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찰하고 이해하고 축적하는 게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얘는 얘고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과학이 문제 해결을 할까? 볼게요. 각각 개인들은 반드시 주제 나왔어. act on 이거 외우세요. act on 행동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야. 개인들은 have to act on 행동으로 옮겨야 된대요. 과학적 이해를 행동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이거 보세요. for it 이거를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하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그것이 과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뭔가 돕기 위해서는 그 이해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덧붙일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과학은 발견했습니다. that 세모 뭐를 발견했냐?
규칙적인 운동이 낮춰준다. 당신의 이 심장병 위험성을 낮춰준다. 라는 걸 발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과학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발견한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interesting, 흥미롭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will do, 할 건데 nothing,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너의 개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만약 네가 이거를, 이 글의 주제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네가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 갖고 있어봤자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지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갈게요. 그리고 that is, 그게 이다, 이런 거야. 그것이 바로 이다. 바로 hard part, 어려운 점이다. 바로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여기 article 기사거든. 그냥 과학 기사라고 할까요? 과학 기사. 어떤 과학 기사를 네가 읽는 것은, 운동에 대한 과학 기사를 네가 읽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근데요, getting,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넣는 것이라는 뜻이죠. 즉 네가 실제적인 루틴으로, 이 규칙적인 운동의 실제적인 루틴으로 네가 넣는 행위는 굉장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이 어렵대요. 그래서 in this sense,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과학이란 건 정말로 이렇게 가면 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전혀 이런 말이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즉 문제라는 거는 오직 해결이 된대요. 오직 해결이 된대요. 뭐 할 때만 문제는 해결이 되냐? 사람들이 직접 지식을 취하고, 됐죠? 어떤 지식? 과학에 의해 제공된, 우리 여기에 반드시 PP를 써줘야 되고요. 여기 사이에는 빙이 생략되어 있다는 기본으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과학에 의해 제공된 지식을 네가 취해서 그거를 반드시 사용을 할 때 의미가 있다. 즉 뭐하라? 직접 행동을 해야 된다. 됐어요? 아까 옆에서 쌤이 외웠던 act 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글의 핵심이라고 했죠. 실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 fact 실제로 많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은 BPP, 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약이가 되냐? 행동의 lack, 부족 때문에 생긴 겁니다. 뭐가 아니라?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지막은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글로 끝나네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2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쌤이 말이 빠르면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번 갈게요. 3번 볼까요? 3번 잘 읽어보자. 이거 잘 따라와. 추상적인 질문은 부정확한 답변을 유발하는 반면에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유발해서 다음 연구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 그럼 이 글은 둘 중 하나야. 추상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 요 두 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은 읽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구체적 질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네요. 영어로 볼래요? importance, 중요성.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 뭐를요? 구체적인 질문.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죠. 구체적인 질문을 질문해라. to obtain,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reliable, 신뢰 가능한 이런 뜻이야.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quantitative라고 하면 정량화 가능한 이란 뜻이야. 요것도 외워주시면 되겠죠. 잘 적어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우리 quantity라고 하면 우리가 양이란 뜻이고요. 됐어요? 그리고 quantify라고 요렇게 꺾어주잖아. 그럼 얘는 동사로 정량화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요렇게 같이 여러분 요렇게 세 등분을 다 외워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됐나요? 갈게요. 많은 종류의 연구가 이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적인 데이터로 이끌었습니다. 양적, 양, 데이터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연구, 이 행복에 관한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가 아마도 측정할 겁니다. 어떤 times, 어떤 숫자의 횟수, 그러니까 횟수를 측정을 하는데 어떤 횟수냐? 여기 사이에 이제 여러분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이제 when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앞을 꾸며주라는 소리죠. 즉 누군가가 미소를 짓는다.
어떤 누군가와 상호작용 중에, 누군가랑 대화 중에, 상호작용 중에 누군가가 미소 짓는 그 횟수를 뭔가 행복에 관한 연구가 측정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memory, 기억에 대한 연구도 하나 해봤는데 이 연구는 측정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아이템, 어떤 항목들의 수를 측정하는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어떤 항목을 측정을 하냐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사이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나 which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필기해 주세요. 됐죠? 왜냐면 얘네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요. 아까 위에 요 when은요. 이거 적으세요. 완전한 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누군가가 미소 짓는다 라는 건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요. 요 밑에 보세요. 얘는 회상할 수 있다 라는 말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 불완전한 절이다 라고 파악을 하는 거야. 시험에 냅니다. 여기는 when이 생략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시나 which가 생략되어 있다. 서로 다르잖아. 필기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갈게요. 또 기억에 관한 연구가 이런 걸 측정해봤대요. 항목의 수인데요. 개인들이 회상할 수 있는 뭐 1분, 5분, 10분 후에도 개인이 얼마만큼 암기를 했을까라는 실험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asking, 물어보는 것.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횟수를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그들이 슬퍼하는지를 뭔가 물어보는 것은 됐죠? 또한 산출을 할 것입니다. 요 yield가 산출하다 이런 뜻이야. 뭘 산출할 거냐면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 1년 중 얼마만큼 슬프세요? 횟수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양적인 데이터 quantitative라고 하거든. 이런 quantitative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낼 수는 있어요. 이런 질문이.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양적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있지만 신뢰 가능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respondents, 응답자의 이러한 recollection, 회상은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1년 중에 얼마만큼 슬퍼했냐를 횟수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 저는 1년 중에 40번 정도 슬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응답자들의 과거의 이런 회상은 inaccurate, 부정확할 수가 있고요. 그들의 definition, 정의, 이 슬픔에 대한 이러한 정의 또한 굉장히 vary,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그러나 얘가 주제야. 이번에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asking,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how many times,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네. 지난 1년 동안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횟수를 당신이 슬퍼했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call in sick, 이 call in sick는 뭐냐면 병가를 내다 이런 뜻이야. call in sick는 아파서 콜을 내다 이런 소리거든. 병가를 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조퇴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조퇴라는 뜻이야. 조퇴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서 1년 중에 조퇴할 만큼 충분히 당신이 얼마만큼 슬펐습니까?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prompts, 얘 동사 외우세요. 유발시킵니다. 좀 더 concrete, 구체적인, 이거 외워. 이거 모르면 시험 틀린다.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 외워 제발. 저 단어들 갈게요. similarly,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instead of, 대신에, 즉 이렇게 묻는 거 대신에 사람들에게 rate, 요 rate 외우세요. 평가하다 이런 뜻이야. 사람들에게 평가해달라 라고 물어보기 전에 얼마나 how bad, 얼마나 심하게 당신이 procrastinator, 미루는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렵죠. 그들이 얼마만큼 미루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평가해보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 대신에 차라리 사람들에게 ask,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요? 얼마나 많은 당신의 utility bill 하면 공과금 고지서야.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있잖아. 전기세 같은 거. 당신의 공과금 세금이 얼마만큼 현재 늦춰졌나요? 페인, 이 납부가 얼마만큼 늦춰졌나요? 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Even 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너가 afford, 뭐뭐에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야. 당신이 충분히 그것들을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그 돈이 얼마만큼 납부가 밀렸나요? 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볼게요. 대시 꾸며줄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대시 꾸며주자. 즉 seek 추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야. 즉 쌤이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concrete response, concrete 구체적인 응답. 즉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이런 질문들은 돕는다. make 만드는데 여기 to 부정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얘가 준사역 동사잖아. 준사역 동사니까 여기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즉 만드는데 도와줍니다. 즉 애매한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clear, 더 명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 ensure 여기 앞에도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아까 help가 여기 make가 1번이 되고요. ensure이 2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병렬이 된 거야. 또한 보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뭐를요? consistency, 일관성. 이거 외우세요. 일관성 모르면 접어야 돼. 즉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에 일관성을 보장해 주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글을 선생님이랑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강 했다고요? 우리 지금 6강에 3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20분 치고는 나쁘지 않죠.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4번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가볼게요. 매년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좀 특별한 순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한다? 윤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야. 1년 동안 감자를 심었어.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는 감자가 아니라 2년 차에는 감자 말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윤작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갈게요. 이를 통해서 이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글이에요. 이해되셨죠? 바로 갈게요. 즉 이겁니다. 이 글은 benefit, 이점에 대한 글이야. 이 농작 로테이션, 돌리는 거죠. 농작을 왔다 갔다 돌리는 로테이션에 대한 이점입니다.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요. 뭐를요? fertile land. 얘를 외우세요. 얘가 비옥한이라는 단어야. 비옥한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rop rotation이랑요. 됐죠? 작물 순환, 로테이션이 순환이라는 단어입니다. 갈게요. 바로 갈게요. 얘 쉬워요. 잘 봐. 농작물 순환, 잘 봐. 작물 순환이라고 해석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윤작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이 윤작이란 건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이니치가 꾸며줄까? 이니치는 여러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바꾸는 과정이래요. 농작물을. 어떤 농작물을 바꾸는 과정을 말하냐면 여기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 목적격이. 대신 뒤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작물들을 바꾸는 거냐면 그들이 재배하는 본인들의 그 밭에서 특별한 순서로 뭔가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작물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만약 한 농부가 3개의 필드, 밭을 갖고 있다면 그 농부는 아마 재배할 겁니다. 당근을 첫 번째 밭에는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녹색 콩을 두 번째 밭에 이런 식으로 밭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당근밭, 얘는 녹색 콩밭 이렇게 아마 구획을 나누고 재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에는 토마토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이 녹색 콩이 이번에는 첫 번째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서로 체인지가 되는 거야. 얘가 1년 차면 이렇게 되고 이제 2년 차가 되면 서로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체인지가 된다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윤작이라고 한다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토마토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당근은 세 번째 왔다 갔다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되면 이 작물들이 이제 뭐 할 거다? rotate, 순환을 할 거네요, 다시. 그리고 4년 차가 되면 작물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원래 original한 order, 순서로 돌아가겠죠. 따라서 여러분 each 플러스, 이거 기억해. each 플러스 단수명사야.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s를 쓰면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농작물들은 enriches, 비옥하게 합니다. 바로 이 토양을요. 다음 작물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의 이러한 타입, 유형은 따라서 is sustainable,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토양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화면이 잠깐 에러가 났네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4번이요. 이제 5번 갈게요. 5번. 한번 달려볼까요? 5번.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 거 잘 보세요. 좋은 구강의 건강은, 구강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이빨 얘기하는 건가? 좋은 구강 건강은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을 얻고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도록 도와줄 만큼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대요. 또한 나쁜 구강 건강은 질병의 원인이 될 만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글입니다. 끝났네요.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네. oral health. 요 oral이 이제 구강의라는 뜻이야. 구강의. 됐죠? 구강의, 입의 약간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장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갈게요. nearly, 거의, everything, 모든 것. 근데 어떤 모든 것? 모든 것이 has to, 해야만 합니다. 바로 go through, 거쳐야만 합니다. 너의 입을 통해. 여러분, 당신들이 먹는 모든 것들은 입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get to, 도착하기 위해서요. 너의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장기가 되겠네요, 장기. 즉, 음식으로부터, 그리고 공기로부터, 거기에서 어디까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까지 모든 걸 여러분 입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갈게요. 따라서 건강한 입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너의 몸이 get,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것? what, 것.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즉 그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다 줍니다. help, 준사역 동사. 그러니까 get이 동사 원형. 그리고 요 앞에 to를 써줘도 된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to 생략된 거, to get. 그리고요, 좋은 입은요, 건강한 입은요, 따라서 prevent, 막아줍니다. 그것을 어떤 harm, 피해로부터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adequate, 영어 단어 외워라. 적당한 어떤 공간. 이 공기가 for air, 공기가 뭐 할 수 있게 to travel,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너의 lungs, 폐까지 잘 갈 수 있게. 그리고 건강한 치아와 gums, 이런 잇몸들. 어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이냐? 대충 꾸며줄까? 즉 막아주는 잇몸. 해로운 microorganism, 미생물이 entering, 들어가는 것부터 막아주는 너의 bloodstream, 혈류로 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from the moment, 순간부터. 어떤 순간이냐? 너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여기 사이에 관계대명사 대시나 뭐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네.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네요. 여기서는 이거 봐봐요. 주어 동사 보어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when이 생략되어 있다. 이거 필기 별표. 이거 위치 나오면 틀린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겨난 순간부터 이 구강 건강이란 거는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모든 당신의 일상의 측면에. 그리고요, what, 것이라고 해석할까요? 즉, 일어나는 것,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즉, 너의 입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다. 즉, 보통 대개는 일종의 팁, 아주 일각, 조각, 일부밖에 안 된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의 입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종의 반영이래요. reflection.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의 그냥 반영일 뿐입니다. 너의 입은요. 너의 몸의 다른 부분의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되게 작지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글이고요. 반면에 나쁜 구강 건강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에요. 어떤 질병이냐면요. 관계대명사가 꾸며줄까? 즉 너의 전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지 않은 입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류로요. 그리고 얘네가 이동을 한대요. 어느 곳이든 네의 몸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지막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컴마 ing 분사구문이죠. 그냥 해석은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됐나요? 그리고 뭐 한다? 포즈. 여기 포즈는 제기하다, 초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래할 수 있습니다. 끝! 바로 갈게요. 여러분 3개 남았어. 6번 갈게요. 6번은 줄거리가 없네. 너무 쉽나봐. 해볼게요.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인 측면들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뭔 줄 알아? 대조적인 측면들이라는 이 단어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문화적 다양성의 서로 대조가 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글입니다. 특징에 대한 글입니다. 갈게요. The interaction, 상호작용. 노동자들과의 상호작용. 어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노동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과
host population, 현지 주민이야. 이 현지 주민과의, 그러니까 이거야.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현지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과 맨날 대화를 하는 것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냐면 수많은 긍정적인 externalities, 외부 효과 때문에 그렇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지식의 spillovers, 파급이라는 단어도 외워주시면 되죠. 어떤 지식의 파급의 측면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좋은 생산성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다양한 문화적 배경.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동네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과의 같은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거, 지식 파급 많잖아? 뭐 다른 나라의 지식 같은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장점입니다. 어느 정도. 근데요, up to, 뭐뭐까지만 이란 뜻이야. 즉,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게요. 이제 위에 더러우니까 쌤이 좀 지울게. 그리고 두 번째, when, 뭐뭐 할 때. 즉, 이러한 다양한 배경에 대한 이런 다양성이 근데 너무 크면 뭐가 일어날 수도 있냐면 fractionalization, 분열 같은 게 충분히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과도한 거래 비용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때문에. 그러니까 분열이 생길 수 있어. 너무 여러분 다양성이 적절하면 좋지만 다양성이 너무나 많이 크면 의사소통할 때 뭐가 생긴다? 분열이 생긴다. 다른 말로 의사소통할 때 장애가 생긴다. 이런 걸 과도한 거래 비용이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앞에 컴마가 있죠? 여기 컴마. 그리고 그것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lower.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versity. 이 다양성은요, not only, but, 여기 also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양성은 노동시장에 임팩트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질, 어떤 지역, 우리 뭐 인천, 서울, 뭐 경기 이런 지역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보세요. 나론니가 문장이 맨 앞에 튀어나오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라는 도치 구문의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번 갈게요. 5번. 여러분 외우세요. tolerant, 관용적인 이런 뜻이야. 관용적인, 좀 넓은 마음을 가진 원주민들은 아마 가치 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도시가 다문화 도시가 지역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포용적인 마음을 갖겠죠.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증가 때문에요. because of 뒤에는 여러분 명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증가 때문에요. 범위가 증가했잖아. 이용 가능한 어떤 굿즈,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게 다양해져서, 그러니까 포용적인 마음을 가진 도시 주민들은 다문화를 환영한대요. 반면에 다양성은 또한 could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기 수동태 있네요. 뭐로 인식이 되냐?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if, 만약 이 원주민들이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들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야, 왜곡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의 왜곡이냐면 여러분 요거 알죠? 여기 what은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즉 그들이 consider, 생각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what을 써줘야 돼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이해됐죠?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투부정사하다고. 그들의 국가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야, 우리나라는 한국인데 뭘 외국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우리나라는 국가 정체성이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의 어떤 왜곡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을 하면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동네에 들어오는 걸 매력적이지 않는 특징으로 인식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이거 쓰세요. pros and cons. 이거 외우세요. 얘가 뭔 뜻이냐면 장단점이라는 수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주세요. 7번 갈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discriminate, 차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차별하냐면 다른 ethnic groups, 다른 민족 집단들을 차별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두려워할 수 있냐? 즉 사회적 갈등, 다양한 뭐 사이에서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오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imported, 유입이 된다, 수입되다, 얘가 수입되다, 유입되다 이런 뜻이야.
뭐로 유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냐면 그들 자신의 어떤 네이버후드, 동네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뭐한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글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단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라는 글이야.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우리는 7번을 갈 거예요. 이제 2개 남았거든요. 2번 볼게요. 우리가 평균보다 더 낫다. 야, 내가 평균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야, 내가 평균보다는 위의 클래스야. 라는 우리의 공통된 믿음에 대한 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산다라는 글이고요. 여러분 쓰세요. 편견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bias라고 얘기하거나요. 아니면 prejudice 이런 단어 요거 2개 외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외워. 이거 모르면 접어야 되니까. 편견. 지금 당장 쓰세요. 이런 글입니다. 갈게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목 뭐라고 믿는 경향이 있냐? 우리는 possess 소유하고 있다. 됐어요? a host of는 많이 이러냐? 많이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은 바람직한 특성들을 난 많이 갖고 있어. 야, 나는 예의가 얼마나 바른데 나 쓰레기도 밖에 함부로 안 버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that 2번째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이런 걸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야, 우리는 자유로워. 뭐에 자유롭냐면 대부분의 이러한 특성들로부터 자유로워. 즉 우리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이런 건 안 지녔어. 어떤 거?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안 갖추고 있어. 야, 나는 좋은 것만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한대요. 일반화의 오류죠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 예를 들어 대다수의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things 생각한대요. 대세모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fair-minded 내가 공정하고 좀 더 나는 덜 편견을 가지고 나는 좀 더 스킬이 많다고 생각을 한대요. 됐어요? 뭐 할 때? 어떤 feel 얘들아 요거 비하인드가 뒤고 휠이 그거잖아. 바퀴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런 뜻이야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좀 더 기술이 좋다고 생각한대요. 누구보다요? 평균 보통의 사람보단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so that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너무 신뢰할 만하고 ubiquitous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란 뜻이야. ubiquitous란 요 영어 단어는 편재하는 널리 퍼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신뢰하고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은 has become 되었대요. 이제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알려진다? 우베건 이펙트. 그러니까 레이크 우베건 효과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효과도 어떤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봐봐. after 누구의 이름을 따서 라는 뜻이야. 즉 게리슨 캘롤 이 사람의 허구적인 공동체에서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소설에 허구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냐?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죠. 즉 이 사람이 소설을 보면 허구적 공동체가 나온대. 여성들이 강하고 남자들은 잘생기고 됐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평균보다 이상인 됐어요? 이러한 이 사람의 소설책에서 나오는 허구적인 공동체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레이크 웨베건 효과라는 이름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survey의 설문조사 외우세요.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한 100만 명 정도의 한 고등학교의 시니어는 최고 학년 학생을 시니어라고 해. 여기를 했던 설문조사가 found,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를 발견을 했냐?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70%가 무려 70%가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 본인들이 above, 이상이라고, 평균 이상이라고. 리더십 능력에서 저 다른 애들보다 리더십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애가 10명 중 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2%만이 애들이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평균보다 below, 이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in terms of 뭐뭐라는 측면에서 이런 뜻이야. 알겠죠? 즉,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수거니까 잘 외워주세요. 요렇게요. 어디 갔어, 이씨. 요런 건 수거니까 잘 외워주세요. 즉, 이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능력? get along with. 잘 지내다 이런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
라는 이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모든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60%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본인들이 상위 10% 안에 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25%의 소수는 또 이렇게 생각했대요. 본인들은 1%에 속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이거죠. 결국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다? 나는 평균보다 좀 더 낫다라는 우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방금 했던 거에 대한 요약과 상세 설명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썼고 이 안에서 레이크 웨베건 효과라는 단어를 만들었대잖아. 그거 가볍게 읽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8번 갈게요. 너무 쉬워요. 갈게요.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끈 요인들에 대한 글이야. 관광산업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죠. 갈게요. as 뭐뭐 하면서 라고 제일 많이 해석이 됩니다. 갈게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어떤 국가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got better, 더 나아지면서 사람들의 월급,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들도 improve,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 people, 사람들은 were given, 받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수동태, 이거 수동은 받다야, 주다 아니야. 결국 더 많은 타임 오프는 여러분들 휴가라고 외우세요. 휴가도 많이 받게 되었대요. 세상 살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at the same time, 동시에 형태, 여러분 드디어 나오네요. 어떤 운송, 이 운송이라는 말이 이제 교통, 운송, 뭐 여행 이런 거죠. 이런 거의 형태도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게 가주어, 요게 진주어야. 더 빨라지고 저렴해졌대요. 뭐 하는 것이? 장소를 get to, 이동하다 라고 좀 외울까요? 그러니까 move로 바꿔주시면 돼요. move to. 장소를 왔다 갔다 바꾸는 것도 너무 좋아졌대요.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결국 이끌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 세계사를 바꾼 아주 결정적인 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ailways, 철도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19세기. 이 철도가 결국 open up, 결국 열어주었다. 활짝 열어주게 되었다. 현재 유명한 해안가 리조트가 그 옆에 들어섰대요. 블랙풀이나 아니면 브링턴이라는 그러한 리조트 같은 거대한, 쉽게 말해서 이 여행 산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철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근처의 아름다운 여행 산업을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결국 생겨나서, 여러분 이거 필기할게요. 요렇게 괄호칠게요. 그리고 주어 동사 도치, 이거 우리가 도치 구문이라고 하거든. 쉽게 말해서 쌤이 지금 괄호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구라고 하죠.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튀어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철도가 생기면서 많은 대형 호텔들도 나왔대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요, 새로운 코스트 투 코스트 대륙 횡단 철도 시스템이 결국 만들게 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설을요. 그 유명한 호텔의 어떠한 건설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arrival, 이거 외우세요. arrival, 출현, 도래, 도착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좀 멋있게 출현이라고 할게요. 즉 나중에는 이제 항공, 이제 비행기 나오죠. 항공 운송 이런 것들의 출현이 결국 또 오픈업 만들게 해주었대요. 더 많은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끌었다고 합니다. 관광 산업의 성장을. 끝! 여러분 끝났어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습니다. 현재 43분 정도 쌤이 강의를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쌤의 목소리가 빨랐으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